전해드렸습니다. KBS 제1라디오 4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원정이었습니다. KBS 민주당이 상위 2% 이 초고가 주택에만 종부세를 걷자는 당론을 확정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종부세 대상 기준이 시가 13억 원 정도였는데 이걸 16억 원 이상으로 올리자는 겁니다. 뭐 한 15억 원짜리 정도 집 가진 사람 정도는 부자로 볼 수 없으니 이분들 세금은 좀 깎아줘야 한다는 논리겠죠. 세금 깎아주는 거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럼 나머지 90% 이상의 서민들에겐 도대체 뭘 깎아주실 겁니까? 더구나 이 부자 감세로 비난받는 결정을 비공개 투표로 해서 어떤 의원들이 찬성했는지도 모르겠고 또 심지어 찬성률이 몇 %였는지도 비밀로 하기로 했다는데 이 중요한 결정을 왜 비공개 투표로 합니까 이거? 최소한 내 지역구 의원이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는 알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집값을 잡으랬더니 종부세를 잡아버린 이번 결정으로 투기꾼들에게는 아주 확실한 신호를 보내줬습니다. 집권 여당은 집값을 잡을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걸 말이죠.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르게 되면 이 종부세 대상자 2%도 더 줄여줄 생각이신가요? 뭐 뻑하면 이게 다 국민들 위해서라고들 하시니까 이참에 아예 화끈하게 종부세를 없애버리는 건 어떨는지요. 네, 안녕하십니까.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저는 KBS 기자 홍사훈입니다. 홍사훈의 경제쇼 출발하겠습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믿을 만한 정보만 쉽고 정확하게 전해드립니다. 홍사훈의 경제쇼. 네, 올해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성장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 오늘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반도체 전문가시죠.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처음 뵙겠습니다. 아, 예. 이쪽 그렇습니다. 반도체 쪽에서 굉장히 유명하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네, 오래 했습니다. 마이크 조금만 좀 가까이 좀 예, 대주시고요. 자, 먼저 그 차량용 반도체부터 좀 시작을 할게요. 이거 아직도 지금 계속 상황이 지금 진행 중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왜 이렇게 오래 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전망이 어떻습니까? 언제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일단 이제 반도체 산업의 특성을 보시면 예. 반도체 산업은 가장 중요한 게 1년 365일 24시간 100% 풀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지금 공급이 다소 달린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보통의 다른 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은 뭐 야근 특근을 한다든지 뭐 이러해서 생산량을 좀 올릴 수가 있는데 예. 반도체는 이미 24시간 공장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서 공급이 쫓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는 예. 단기간 해소가 어렵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새로 공장을 짓든지 예. 아니면 수요가 줄어들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게 뭐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고요. 예. 시간이 걸리면 그러면 해결은 되는 거예요? 이제 뭐 두 가지가 있겠죠. 첫째는 수요가 좀 줄어들든지 예. 아니면 이제 신규 공장이 들어오든지 아니면 캐파 조정이 일어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캐파 조정이 일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뿐만 아니라 예. 다른 분야도 반도체 공급이 이렇게 여유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예. 그게 뭐 쉽진 않을 것 같고 예. 또 수요가 지금 당장 그러면 줄어들 거냐 그럴 것 같지도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전기차 되면 더 많이 필요하다고 그러던데. 반도체가 예. 예, 그렇게 될 수 있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일단 올해까지는 어느 정도 이 좀 빠듯한 수급으로 갈 수 있고요. 그리고 예.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변수가 뭐가 있냐면 항상 어느 쪽이든지 그 부족하다 이렇게 되면은 일부 가수요라든지 사재기. 예. 그리고 또는 이제 더블 오더 예. 뭐 이런 것들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 실제 시장의 수요보다도 예. 조금 조금 더 부풀려져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겹쳐 있는데 그게 과연 어느 정도가
그런 수요고 실제 수요는 또 얼마인지 이거를 저희가 이렇게 구분해 나기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예. 그리고는 조금 사태 추이를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근본적인 원인은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첫째는 이제 자동차 메이커들의 뭐 죄송합니다만 이제 수요 예측 실패가 근본 원인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차가 안 팔릴 거다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거는 사실 뭐 자동차 업체들뿐만 아니라 예. IT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수요가 좀 줄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예. 이제 결과는 반대로 나타난 거죠. 어. 그게 이제 저희가 작년에 유행했던 뭐 언택트, 컨택트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컨택트 쪽에 예를 들면 여행이나 뭐 의류 산업, 예. 외식 산업 이런 쪽의 소비가 감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결국은 이제 집에서 저희가 시간을 보내기 좋은 컴퓨터나 예. 뭐 또는 태블릿 그리고 대중교통을 좀 기피하는 이런 성향들이 나타나면서 오히려 이제 신규 자동차 구매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늘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과거의 그런 경제 패턴과는 상당히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서 일단 수요 예측 실패가 있었고 또 반도체 업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게 코로나 때문에 지금 투자를 늘려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들이 일부 있었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규 투자는 좀 등한시했고 이제 그것이 맞물리면서 굉장히 좀 심각한 그런 공급 부족이 곳곳에서 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자동차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 스마트폰이나 이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네. 여기도 지금 삼성전자 그 갤럭시 신형 핸드폰이 지금 뭐 출시가 한 달 이상 늦어질 것이다. 이것도 이 얘기도 나오던데 네. 이것도 그럼 반도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단 예, 거기에 대해 예스라고 대답하는 게 맞고요. 예. 다만 이제 그 삼성전자 갤럭시 S21 FE 그 팬 에디션이라는 그 제품이 예. 삼성이 사실 공식적으로 언제 출시하겠다라고 릴리즈한 적은 없어요. 아 그래요? 그냥 네. 언론이 말한 거예요? 그냥 없는데 이제 작년 버전 예. 그 모델의 S20 FE 버전이 작년에 예. 8월 달에 나왔으니 예. 올해도 8월 달에 나오지 않겠냐. 아. 그렇게 좀 수정을 했는데 이제 예. 그게 아직 릴리즈가 안 됐습니다. 예. 그래서 좀 늦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질문하신 반도체가 부족해서 그러냐. 그거는 사실입니다. 예. 아 스마트폰도 예, 특히 이제 그 모델 자체가 예.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 AP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예. AP가 딱 정해진 모델이에요. 퀄컴의 스냅드래곤 제일 상위 버전. 예. 이게 정해져 있는데 이제 그게 공급이 원활치가 않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일이 현재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 자동차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 한 잔 드시고 자동차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가 터지면서 아 이게 자동차가 잘 안 팔리겠거니 해서 그 수요를 이제 예측을 잘못해서 반도체 생산 공장들도 아 자동차 반도체는 좀 공급량을 좀 줄여놨기 때문에 지금 그 쇼티지가 나는 건데 스마트폰이야 사실 아 코로나니까 다들 집안에 있을 거니까 언택트 뭐 이런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같은 건 많이 팔리겠지라는 예측을 충분히 했었을 것 같은데 이것도 그럼 예측을 잘못한 거예요? 이제 그나마 사실은 자동차 업체들보다는 먼저 그런 수요 변화를 간파를 했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오더를 먼저 미리 내놨고 예. 그래서 그 자동차보다는 사실은 그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삼성전자 그 갤럭시 S21 FE 모델 같은 경우는 거기에 반도체 부품이 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정해져 이제 있어서 일시적으로 네. 아,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어쨌든 이렇게 뭐 자동차용 반도체든 스마트폰용 반도체든 반도체가 이렇게 공급이 딸릴 정도라는 거는 반도체 만드는 회사들 그 기업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좀 긍정적인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반도체 그러니까 가격이라는 거는 결국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건데 예. 공급이 달리다 보니까 가격이 지금 많이 오르고 있죠. 아 가격 자체도 올라요? 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겠죠. 그러면은 이제 반도체 업체들은 예. 어차피 나오는 물량은 정해져 있는 것인데 가격이 올라가면 예. 이제 매출이 그만큼 늘어나게 되고요. 예. 또 반도체 업체들은 그 원가의 구조를 보면 대부분이 이제 고정비가 많습니다. 고정비. 예, 즉 재료비, 변동비 뭐 이런 것들은 크지가 않고 예. 고정비가 많기 때문에 예. 원가가 늘어나는 거는 별로 없어요. 예. 전체 원가가. 그렇겠죠. 아. 근데 매출만 늘어나게 되니까 그 늘어나는 부분이 이제 전부 다 이익으로 전부 잡히게 돼서 반도체 업체들의 실적은 저희가 이제 작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네. 그런데 그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다들 이거 궁금하실 거예요. 네. 아니 그렇게 공급이 부족할 정도로 지금 막 그 물량 요구가 많고 가격도 올라간다는데
그럼 당연히 기업의 실적이 이렇게 좋아지니까는 이 주가도 그게 반영이 돼야 될 텐데. 그렇죠. 왜 그게 안 될까 하는 그 왜 그런 거예요? 좀 이제 나눠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먼저 삼성전자 우리 국민주라고 하는 삼성전자를 말씀을 드리면은 예. 저희가 이제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삼성전자 일단 삼성전자 주가가 예. 과거에는 예를 들면 예. 2017년도까지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실적과 주가가 굉장히 비슷한 모양으로 움직였어요. 근데 2018년도 하반기부터는 이게 좀 어긋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실적과 주가가. 예. 아.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것도 좋게 디커플링입니까 그러면? 뭐 디커플링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은 예, 예. 이 주가가 점점 선반영하는 그 시기가 점점 빨라져서 그런 건지. 아, 선반영을 먼저 한다. 예. 그렇게 지금 보고 해석을 하거든요. 예. 일단 그런데 이제 그걸 떠나서 삼성전자 주가가 작년 말부터 올 초까지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굉장히 우리 동학개미 하시는 이제 분들이 굉장히 즐거워하셨는데 예. 그때 올라갈 때 보면은 요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사업부, 시스템 반도체 사업부가 예. 2030년도에 TSMC를 제끼고 세계 1위에 올라갈 수 있다. 이제 이런 희망 섞인 전망들이 많이 나왔고. 아, 그때 그랬어요? 그러면 삼성도 그 얘기를 그 목표를 그렇게 한다라고 좀 얘기를 했고. 예. 이제 언론이나 뭐 기타 뭐 일부 애널리스트들도 가능성이 있다. 예. 이제 이러면서 굉장히 좀 희망적인 그런 발언들을 많이 했고요. 이제 예. 결국은 그게 주가를 끌어올린 가장 첫 번째 원인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1분기 실적의 뚜껑을 열어봤더니 1분기 실적이 삼성전자가 좋았는데 예. 근데 그 기대했던 시스템 반도체 그 파운드리 사업부는 좀 안 좋았습니다. 예. 적자가 났습니다. 이유는 이제 첫째는 삼성전자 미국 그 텍사스에 있는 공장이 그 정전됐지. 네, 정전으로 인한 그 피해가 좀 있었고요. 예. 근데 사실은 그거는 시장에서도 그거는 삼성전자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거 가지고 비난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보다 근본적인 거는 그 작년 말에 이제 올라갔던 원인이 사실은 엔비디아라는 이제 미국 회사의 제품을 삼성전자가 반도체 회사죠 엔비디아도. 네네. 엔비디아의 제품을 삼성전자 파운드리로 생산해 준다. 예. 그리고 퀄컴의 이제 5나노 공정에 그 칩셋을 또 삼성이 만들어 준다. 이제 이 두 가지 스토리가 가장 좋았는데 예. 조금 기대했던 것보다 수율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수율이? 네. 그러니까 그 이제 그 양품이 몇 퍼센트가 나오느냐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예. 건데요. 거기에 기대에 못 미치다 보니까 원가가 많이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니까 반도체를 갖다가 그 웨이퍼라고 하죠. 여기서 네네. 만들면은 이게 100개가 나와야지 좋은 건데 네네. 생각대로는 한 100개 나올 줄 알았는데 이게 한 60, 70개밖에 안 나왔구만. 뭐 그렇게 예를 든다면은 그래서 그러면 적자가 났던 그렇습니다. 거고 예. 그렇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TSMC라는 대만의 그 세계 1등이죠 지금 네네. 파운드리 위탁 생산 업체로는 네네. 거기를 이제 제낄 수 있을 거다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된 거군요 그러면은 수율 때문에 단지 수율 때문입니까 그러면은? 네, 일단은 수율 때문입니다. 예. 그럼 수율 때문에 그렇다는 거는 뭐 제가 반도체 잘 모르지만은 그럼 TSMC라는 회사가 삼성전자보다는 그 뭐 비메모리 한에서는 그런 공정이나 기술력 같은 게 그럼 훨씬 더 앞서 있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뭐 앞서 있는 게 맞고요. 일단 예. 그게 맞고 그다음에 규모에서도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예. 그러니까 캐파라고 이제 저희는 얘기를 하는데 이제 웨이퍼 생산 능력을 예. 보더라도 삼성전자보다 한 3배 정도 더 많고요. 예. 매출액도 거의 한 4배 정도 차이가 나오고요. 예. 그만큼 TSMC의 예. 제품이 더 이 하이엔드 예. 더 많다라는 이야기가 될 것이고 특히 이제 영업이익률을 보면은 예. 작년 기준으로 TSMC가 42%의 영업이익률을 냈고요. 예. 삼성전자는 한 자릿수거든요. 야, 영업이익률이 42%요? 그건 엄청난 거 아닌가요? 예, 근데 뭐 삼성도 그 메모리에서는 예. 뭐 그 이상을 낸 적도 있기 때문에 예. 그만큼 이제 반도체는 그 기술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럼 남들이 못 만드는 제품을 예. 만들어내면 뭐 그거에 합당하는 마진을 가져가는 거는 뭐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뭐 당연히 뭐 마진이 높다고 해서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예. 아니 그러면은 TSMC가 사실 지금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투자하고 있잖아요. TSMC라는 건 대만의 그러니까 그 반도체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 비메모리 어디 뭐 애플이나 뭐 그 퀄컴이나 이런
네. 그 회사들이 예. 우리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는 반도체를 우리가 설계했으니까 이걸 좀 만들어 주쇼 하면은 삼성전자도 그렇고 그 TSMC라는 회사도 그렇고 그걸 그 설계도대로 우리가 만들어줄게 그대로 이제 만들어줘서 납품하는 위탁 생산업체잖아요. 맞습니다. 예. 여기가 지금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그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에도 지금 투자를 대대적으로 하기로 했고 미국뿐만이 아니고 일본에도 지금 공장을 짓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아, 예. 이거는 어떻게 그럼 봐야 되는 겁니까? 근데 이제 삼성이 점점 더 따라가기가 힘들어지는 건가? 그럼 이쪽에서는? 이게 굉장히 좀 고차원적인 문제인데 예. 먼저 일본 이야기부터 좀 하면은 이제 예. 그게 언론이 좀 많이 나오고는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일본에 TSMC가 투자하기로 한 거는 예. 지금은 이제 양산 공장은 아니고 그 R&D 연구소가 들어가는 거라서 뭐 규모가 그렇게 대규모는 아닙니다. 다만 일본 입장에서는 이제 일본 반도체가 과거 세계를 제패했다가 예. 이제 지금 몰락해 있는 상황에서 예. 뭐 TSMC라는 넘버원 업체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굉장히 반길만한 것이고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미국 입장 사실 여기에 제가 볼 때는 이건 이제 좀 추측이 들어간 건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 TSMC의 일본 투자 이거를 통해서 한국을 좀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카드로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예. 이게 이제 어떻게 약간 압박이 되죠? 이게 약간 이게 지정학적인 좀 그 문제가 있는데 예. 지금 이제 뭐 아시겠지만 대만 정부가 예. 그 지금 이제 민진당이 정권을 잡고 있어요. 아, 예. 네. 근데 민진당은 사실은 이 그 정치 이념이 뭐냐면 그 대만 독립입니다. 그렇죠. 네, 대만 독립이고 중국과는 거리를 두겠다. 예. 물론 이제 중국은 계속 인정하지 않고 있겠지만 이제 그렇게 좀 나가고 있으면서 예. 대만이 희미해서 밀리기 때문에 굉장히 친미적인 그런 전략을 많이 쓰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예를 들면은 TSMC 같은 경우도 이 회사가 TSMC의 최대 고객은 이제 애플입니다. 미국의 애플이고 예. 원래 기존의 TSMC 넘버 2 고객이 이제 하웨이였는데 예. 이제 미국이 작년에 하웨이를 굉장히 압박을 하면서 결국 TSMC가 하웨이를 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하웨이랑 거래를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미국은 자국 그 반도체 업체들이 더 TSMC의 많은 물량을 그러니까 하웨이가 빠진 물량을 더 지금 더 공급을 하게 되면서 예. TSMC는 더 잘 나가게 된 거고요. 예. 그러면서 그 보답인지는 모르겠으나 또 TSMC는 이제 미국에 직접 투자를 하겠다. 예. 해서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와중에 사실은 이제 미국은 이제 한국도 그 약간 이제 대만처럼 이제 미국 편에 좀 서주기를 상당히 여러모로 바랬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전략적으로 약간 이제 모호성을 띈 거죠. 그러니까 우리 네. 경제 입장에서는 사실 물론 미국도 중요하지만 이제 중국도 사실은 무시할 수 없는 우리의 경제 파트너이기 때문에 뭐 시장이 더 클 수도 있으니까요, 중국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그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중립을 지킨 것이고 예. 그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조금 애매모호한 그런 스탠스를 좀 보인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런 와중에 이제 결국은 일본과 대만이 이렇게 좀 약간 손을 잡는 이런 모습이 나오면은 한국이 약간 좀 고립되는 예. 이런 그런 그림이 그려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한국을 조금 움직였다. 미국 쪽으로 돌아올 수 있게. 왜냐하면은 사실은 냉정하게 보면은 우리가 그 한국 반도체 입장에서만 본다면 예. 미국과 협력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전 세계 반도체의 그 뭐라 그럴까 주류는 미국이거든요. 예. 미국 반도체는 미국에 의해서 시작해서 미국에 의해서 완성되는 그런 게임이라고 보는 게 맞고요. 예. 그러니까 중국은 우리의 반도체를 가장 많이 사가는 나라이긴 하지만 잠재적인 우리의 이제 위협적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국은 이제 계속 우리를 좀 땡기고 싶어 했던 건데 약간 이제 계속 저희가 좀 거리를 두다 보니까 오히려 일본과 대만을 이렇게 묶음으로써 한국이 결국은 저쪽으로 고립되는 것보다는 미국 쪽으로 붙게끔 만들었고 이제 그게 여기서부터 제 해석인데 그래서 이번에 결국은 그 우리 한미 정상회담에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도 미국의 반도체 뭐 공장을 뭐 20조 투자한다고 했어요. 예, 투자하기로 했고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인 결과가 회담에 대한 평가가 약간 이제 미국 쪽으로 조금 방향이 튼 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좀 해석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뭐 해석이야 뭐 그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그 재밌는 해석입니다. 이센터적인 그 해석이라면은 대만이 그러니까 일본에 투자한 게 한국을 좀 압박하기 위한 미국에 좀 그 투자 좀 더 적극적으로 해라라는 뭐 그 신호라면은 그 대만의 일본 투자 유도를 미국이 뒤에서 좀
이렇게 좀 조정을 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조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왜냐하면 또 일본의 반도체 기술이 상당히 뛰어나거든요. 물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와중에 이제 뭐 아시겠지만 2년 전에 3년 전에 우리나라는 일본이랑 좀 반도체 갈등이 좀 있었고 예. 그런 상황이었고요. 거기에서 만약에 일본을 그렇게 약간 지렛대로 미국 입장에서 조금 쓸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뭐랄까 중국을 좀 견제하기 위한 이제 좋은 이 세력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제 뭐 그런 전략도 제가 볼 때는 미국이라면 고려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뭐 그 정도의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도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20조 원 미국에 투자하기로 그때 네네. 했다고 보도는 됐어요. 지금 한 달 정도 됐는데 네네. 그 이후에 뭐 좀 구체적으로 진전된 게 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추가 소식은 안 나왔죠. 그러니까 잠잠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언제 어디에 뭐 어떤 반도체 팹을 짓겠다 이런 거는 현재 좀 안 나와서 뭐 텍사스 공장에 뭐 짓겠다. 거기가 유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 거기 있으니까 공장이 있고 또 뭐 다 알려진 사실인데 그 뒤에 부지도 삼성전자가 많이 이제 구입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쪽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근데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미국에 가는 게 맞는데 또 이제 조건을 좀 따져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삼성도 그냥 텍사스에 낼름 딱 가는 것보다는 텍사스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주가 있다면 우리도 뭐 그쪽도 고려할 수 있다 이제 이러면서 약간 밀당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게 뭐 당연한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센티브는 가서 세제 혜택이나 이런 걸 좀 충분히 얻어내기 그렇죠. 위한 지금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군요. 네네. 그 아까 그 삼성전자고 이제 그 TSMC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2030년까지 메모리 반도체는 우리가 전 세계를 거의 뭐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비메모리도 한국이 삼성전자가 1등을 하겠다라고 했다가 이제 결과적으로 잘 안 됐다고 그게 좀 요즘 주가에 반영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해석을 보여주셨는데 이 TSMC 벽을 넘기가 가능은 한 겁니까? 아니면은 이게 좀 기술력으로 차이가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좀 있는 건지 뭐 다른 이유도 있다고는 제가 얘기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스마트폰도 만들고 노트북도 만들고 다 이런 양산업체인데 경쟁업체에 있는 애플이나 이런 데가 맡기겠느냐. 뭐 그런 이유도 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 있는 얘기예요? 뭐 그게 맞고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이제 파운드리 사업을 저희가 이야기할 때는 이제 파운드리 서비스라 그래요. 파운드리 서비스. 기본적으로 서비스업이고 그 파운드리를 하는 업체들은 철저하게 이제 자기네 브랜드를 좀 숨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TSMC가 세계 반도체 1등으로 현재 평가가 되고 있지만 전 세계에서 TSMC 로고가 찍혀 있는 반도체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대신에 이제 거기에 애플이나 퀄컴, 엔비디아 로고가 찍혀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우리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은 너무 많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파운드리의 고객들과 계속해서 좀 컨플릭트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단적인 예로 지금 좋은 예를 들어주셨는데 원래 그 애플의 반도체를 처음에 100% 만들던 회사는 삼성전자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이제 결국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애플이 TSMC로 전부 다 이걸 빼간 거죠. 여러 가지 이유라는 게 뭐 그 이유도 있습니까? 그 삼성이 이렇게 들여다봤다거나 아무래도 뭐 그렇진 않다고는 삼성은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거는 삼성의 이야기고 애플 입장에서는 의심이 가겠지. 그렇죠. 뭐 그렇게도 될 수 있고 또 핸드폰에서 경쟁업체니까 그렇죠.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기술력 측면에서도 TSMC가 사실 삼성이 뭐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제 조금 간과했던 그 패키징 기술이 있습니다. 팬아웃 패키징이라는 그런 기술을 먼저 도입을 해서 애플의 마음을 샀고요. 그 이후에 애플이 워낙 이제 물량이 많다 보니까 그거를 통해서 많은 수익을 내고 또 그걸 재투자하고 이제 이러면서 좀 앞서 나간 측면이 있고 기본적으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과 규모도 차이가 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객 차이도 굉장히 많습니다. 삼성은 사실은 삼성 파운드리의 한 절반 이상은
그 삼성전자 자기네 물량이에요. 아. 그러니까 삼성이 예. 발표하는 그 파운드리 매출액의 절반 이상은 자기네 삼성전자, 뭐 CMOS 이미지 센서라든지, 예. 뭐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IC 뭐 이런 자기네 제품이고 이제 나머지죠. 그러니까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렇게 예. 보면은 TSMC랑 격차는 더 많이 벌어지고요. 아, 그걸 제외하면은 예, 그리고 아까 이제 마진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사실 이제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그 영업이익의 절대 규모로 보면은 TSMC가 삼성전자보다 한 17배 이상 더 많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입장에서 이걸 계속 갖고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삼성전자 주가랑도 사실 저는 이제 굉장히 밀접하다고 보는데 예. 지금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거를 그래도 가져가야 예. 같이 안고 가야 여기서 저기 메모리에서 수익을 낸 걸 가지고선 예. 또 재투자도 하고 이렇게 돼서 경쟁이 높아진다라고 이야기들을 하시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게 아니다. 지금 이 구조를 좀 변화시켜야 된다. 이제 제가 보고서에는 그 삼성전자 비즈니스 모델 약간 리쉐이핑을 할 필요가 있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제가 이제 삼성에 계속 그 요구하고 시장에서 삼성에도 그 주문하는 내용은 정말 파운드리에서 1등을 하고 싶으면 파운드리 사업을 별도 사업부로 띄어내는 게 답이 아니겠느냐. 예. 그리고 거기에 뭐 일부 외부 투자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예. 뭐 예를 들면은 애플을 찾아가서 삼성 경영진 애플을 찾아가서 뭐 TSMC가 지금은 잘하지만 TSMC에 100% 의존하는 게 과연 그 서스테이너블하다고 보느냐. 뭐 좀 설득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삼성이 충분히 그 메꿔주겠다라고 얘기해서 뭐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애플에 뭐 투자를 받는다든지 예. 뭐 이렇게 하고 미국의 뭐 또 다른 반도체 업체들한테 투자를 받아서 장기적으로는 떨어져 내버린 그 파운드리 사업을 예. 뭐 나스닥에 상장을 시킨다든지 예. 뭐 이런 전략을 세우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지금보다는 훨씬 더 비즈니스가 조금 더 원활하게 돌아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고객과의 갈등 없이 예. 그게 맞는 방향이 아닐까 해서 이제 삼성의 그런 변화가 좀 필요하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센터장님 생각은 삼성이 메모리 말고 비메모리 분야에서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은 삼성이란 꼬리표를 달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위험이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군요. 사업의 걸림돌.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드리면은 이제 대만에 TSMC가 있고 사실은 TSMC 전에 예. UMC라는 이제 비슷한 파운드리 회사가 있었어요. 대만에? 네. 예. UMC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UMC 안에 예. 그 안에 이제 반도체 설계하는 사업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자기네가 설계를 하면서 또 남의 반도체 칩을 만들어 주다 보니까 거기서 약간 컨플릭트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 설계하는 회사를 띄어내서 예. 이 회사를 상장을 시켜서 이제 쭉 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예 그럼 이름도 달리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럼 삼성도 그럼 삼성이라는 이름 말고 다른 뭐 글쎄요. 뭐 그거는 뭐, 예. 뭐 예를 들면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대만 그 회사가 이제 뭐냐 그 떨어져 나간 예. 그 회사가 이제 미디어텍입니다. 미디어텍이고 지금 미디어텍이 대만에서 시가총 2위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그럼 비메모리 그 거기는 설계만. 거기는 설계만 하고 UMC는 파운드리를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면은 분리를 하는 분리가 거죠. 됐다 이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예. 그런 한 예가 되지 않을까. 예. 그렇군요. 뭐 만약 그렇게 안 한다면은 지금처럼 가는 거는 계속 위험을 부담을 안고 간다고 그리고 가능성이 없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거다 뭐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뭐 밑빠진 독에 물 붓는다고 얘기하면 이제 좀 삼성에서 좀 기분이 안 좋으실 수 있는데 뭐 그 정도는 뭐 아니겠지만 이게 워낙 뭐 투자가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예,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사실은 그렇죠. 지금까지 투자했던 거에 비해서 예. 과연 그만큼의 성과가 나왔느냐. 예. 뭐 저희 뭐 주식시장에서 얘기하는 ROIC가 과연 나왔느냐. 예. 그렇게 보면 사실은 좀 미흡한 측면이 있죠. 그렇군요. 예. 자, 그 최근에 그 반도체 전문 시장 조사 업체 IC 인사이츠라는 데가 있다고 해요. 여기서 올해 반도체 시장 성장률을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게 잡았다고 하는데 네. 뭐 이유는 뭡니까? 워낙 뭐 잘 팔려서 공급이 부족하고. 예, 그겁니다. 반도체는 수요가 생각보다 좋았고 예. 공급은 또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예. 가격이 예상보다 더 많이 오르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많이 오르게 되면 당연히 이제 반도체 실적은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고요. 어느 정도로 좋았냐면은 예.
제가 예를 하나 드리면은 예. 연초에 그러니까 작년 말 예. 작년 말에 그러니까 올해 2021년도에 이제 PC 출하 증가율이 있습니다. 예. PC 판매 증가율을 보통 시장 조사 기관들이 얼마를 예상했냐면 한 자릿수 초반 정도를 예상을 했어요. 뭐 한 2, 3% 정도 증가할 거다라고 네. 봤는데 이게 이제 막상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결과 어떻게 하냐면 1분기에 전년도 대비 증가율이 물론 이제 기저효과가 좀 있기는 합니다. 작년 1분기에는 이제 코로나가 막 터져가지고 그렇기 예.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얼마가 나왔냐면 57%가 나왔어요. 아, 2, 3% 정도 예상했는데 57%. 그러니까 연간 2, 3% 예상을 했는데 1분기에 1분기에만. 57%가 나왔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내려간다 하더라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올해 PC 증가율은 뭐 최소 이제 10% 후반에서 한 20% 정도까지 예. 나오게 되는 거죠. 그만큼 사실은 수요 예측이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그 정도로 워낙 좋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시장 전망을 올릴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사실 우리는 그 PC라는 건 이제 비메모리도 들어가지만은 메모리가 이제 거기 또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 예. 우리 또 한국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다 주력이 메모리고 네네. 메모리도 그럼 이런 성장률이 높게 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그 예를 들어 구체적 숫자를 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예. 뭐 간단한 숫자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D램에 저희 용어로 이제 빗 그로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빗 그로스? 예. 그 비트가 몇 % 증가하느냐 예, 뭐 예. 그런 개념인데 보통 한 연간 한 20% 정도 증가를 해요. 뭐 올해도 그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가격이 작년도 평균 대비해서 올해 평균 가격이 그러니까 비트당 가격이죠. 예. 비트당 가격이 약 20% 정도 증가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단순하게 저희가 계산해봐도 1.2 곱하기 1.2 하면은 40% 이상 매출액이 증가하는 효과가 D램에서 나올 것 같고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도 역시 빗그로스는 이제 30% 중반 예. 그리고 가격은 뭐 소폭 하락 뭐 정도 되니까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도 매출액이 30% 이상 예. 증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은 올해 반도체 시장 성장률은 뭐 20에서 한 24, 5% 정도까지 전망을 하는데 예. 이제 메모리의 성장률은 그보다 더 높습니다. 그래서 30에서 한 35% 정도까지 예.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D램 그 메모리도 수요도 많아지고 가격 단가도 이렇게 좋아지면은 그럼 아까도 그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면은 네네. 삼성전자 그럼 하이닉스가 왜 주가가 그 반영을 안 하느냐라는 의문이 계속 들거든요. 맞습니다. 여기 이제 나오신 패널 분들 이제 얘기 가끔 들어보면은 그게 이미 지금 다 선반영이 된 거고 앞으로는 그렇게까지 실적이 그렇게 그 D램이나 메모리 쪽에 수요가 그렇게 폭발적이지 않을 거다라는 게 그것 때문에 지금 주가가 지지부진한 거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거든요. 그렇죠. 뭐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PC 증가율이 예. 1분기에 57%가 나왔는데 이게 계속 되겠냐는 거죠. 그러면은 연간으로 저희가 뭐 한 20% 본다 하더라도 예. 그럼 1분기 57, 2분기는 뭐 예를 들면 뭐 한 20%, 3분기, 4분기는 더 내려갈 가능성이 예. 높죠. 그러면은 저희가 주식을 설명할 때는 뭐냐면 절대 레벨도 보지만 예. 레벨도 보고 방향성도 보지만 또 하나는 이제 모멘텀을 봅니다. 이제 모멘텀이라 하면은 전년도 대비해서 증가율이 어떻게 변하느냐. 예. 예를 들면 한번 미분한 개념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는 꺾인 거죠. 이미. 꺾이기 시작하니까 그 모멘텀을 보고 투자하는 그 펀드들이 있어요. 그 투자자들이 예. 있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제 차익 실현 쪽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힘을 덜 받는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그래도 좀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 아까 그 뭐 57%나 PC가 늘어나고 증가했다는데 그 실적이라도 반영을 했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과거에 그러면은. 그럼 뭐 우리나라 그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이런 그 기업들의 주식이 그걸 반영한 거 그렇게까지 막 올라간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뭐가 예. 있냐면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뭔지는 저도 알겠어요. 뭐 어떤 질문인지 알 예. 거는 같은데 그 과거랑은 달리 그 실적과 주가가 동행하지 않고요. 뭐 선반영한다 그런 얘기가 결국은 그 되돌이표처럼 돌아가는데 예. 거기에 플러스 이제 한국
그 반도체들은 왜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예. 미국 반도체처럼 높지 않느냐. 이제 예, 그거랑 예. 질문이 또 예. 일맥상통하는 것이거든요. 그거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제가 볼 때는 아직은 그 메모리에 대해서 과거에 좀 개념들이 상당히 좀 많으세요. 그러니까 예. 메모리는 단순하게 데이터를 저장했다가 그냥 꺼내는 역할밖에 안 하기 때문에 예. 약간 커머더티적인 성격이 좀 강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그게 많이 희석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그 메모리 기술이라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아주 미세한 그 회로가 점점 얇아지게 그렇죠. 되면 예. 결국은 메모리라는 거는 그 회로 안에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제 전자를 잘 가둬두고 예. 그 전자를 적정한 때 읽어내서 그걸 데이터로 표현하는 게 이제 메모리의 역할인데 예. 이게 회로가 너무 얇아지게 되면은 그거를 저장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메모리 기술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그 난관에 봉착을 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 과거에 메모리를 했던 업체들이 예. 다 사실은 뭐 이런저런 이유로 다 없어지고 예. 지금 특히 D램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전 세계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고 예. 3등인 또 마이크론이 한 25%를 가져가는 이렇게 돼서 예. 제가 볼 때는 이제 약간 독과점 비슷한 이런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과거처럼 이렇게 메모리의 그 수익성의 플럭추에이션이 아주 크지 변동성이 크지 않고 예. 상당히 좀 안정화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이나 SK하이닉스가 그 미국 반도체 업체에 대비해서 예. 좀 억울한 밸류에이션을 받는 게 사실이거든요. 사실 TSMC랑 삼성전자 반도체를 봐도 예. 삼성전자가 돈을 훨씬 많이 벌거든요. 삼성전자가. 네. 예. 삼성전자 메모리까지 합쳐서 보면은 더 많은 돈을 법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시가총액은 또 거기가 훨씬 또 크고. 그러니까 TSMC가 더 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시간을 두고 예. 점차 해소가 될 것 같고요. 예. 하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전 세계에서 예. 그러니까 주요 기업들, 전 세계 주요 기업들을 저희가 이제 나래비를 세운다 그러는데 예. 예를 들면 이제 줄을 매출액, 세우면, 그렇죠. 예. 매출액하고 영업이익을 이렇게 순서를 일단 매겼을 때 둘 다 10등 안에 드는 회사가 전 세계에 4개가 있습니다. 4개. 삼성전자 포함해서. 나머지는 어디예요? 일단 애플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마존이고요. 예. 또 하나는 아람코입니다. 사우디 아람코. 석유 회사 아니에요? 네. 예. 근데 사실 이제 사우디 아람코는 사실 사우디 그 자체라고 저희가 그렇죠. 봐야 되잖아요. 국영 석유 회사 아닌가요, 거기가? 네, 국영 석유 회사죠. 예. 뭐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삼성전자 그 정도 회사입니다. 예. 네. 삼성전 그 둘 다 하여튼 10등 안에 드는 그 회사는 전 세계 4개밖에 삼성전자 폰이 4개밖에 없고 예. 삼성전자보다 둘 다 매출액도 크고 영업이익도 큰 회사는 딱 2개밖에 없습니다. 애플과 그렇군요. 아람코. 그러면은 뭐 장기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가 시장에서 또 재평가 받는 그런 과정이 나타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 미국하고 중국 반도체 얘기도 좀 해야 됩니다. 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은 중국이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지금까지는 사실 중국하고 미국하고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중국이 일방적으로 좀 밀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았는데 중국에서 류허 국무원 부총리 이분은 이제 반도체 사령탑에 임명했다고 해요. 이분이 뭐 시진핑의 경제 책사 뭐 이렇게 불린다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고 이분이 그 어떤 역할을 좀 할까요? 글쎄 뭐 일단 그 반도체는 네. 저희가 뭐 우리나라도 잘하지만 사실은 이제 미국에 의해서 그냥 움직이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전 세계 네. 점유율을 따지면은 이제 미국이 한 55% 되고요. 예. 뭐 우리나라가 한 22%. 네. 중국은 한 5% 정도 됩니다. 아, 중국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거기다 이제 그 정말 중요한 거는 또 이제 뭐냐면은 반도체 서플라이 체인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 반도체를 처음 하려면 이제 설계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설계를 하려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지적재산권 IP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 IP 시장은 뭐 아직 이제 좀 변수가 있기는 하지만 그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린 엔비디아가 암을 인수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예. IP 시장에서 미국의 점유율은 92%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반도체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그 이제 전문 용어로 EDA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설계 소프트웨어인데요. 예. 뭐 일렉트로닉 디자인 오토메이션. 네, 이제 약자가 되는데 그쪽 시장도 보면은 미국이 전 세계 7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없으면요. 예. 반도체 만들기가 불가능해요. 사실. 네. 그거는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에 당연히 그에 대한 이제 사용료를 내고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도 쓰고 있고 다른 나라도 다 그렇게 쓰고 있거든요. 예. 근데 중국이 지금 뭐 류어 부총리를 세워서 반도체를 다시 한번 또 힘을 쏟겠다 이렇게 얘기를 예.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2015년도에 중국이 그 공식적으로 반도체 굴기 목표를 선언했죠. 제시를 했어요. 예. 그때 자신들이 내세웠던 목표가 뭐냐면 2020년까지 반도체 자금률을 40%를 달성하겠다. 그리고 2025년까지 70%를 달성하겠다. 그게 이제 목표였는데 예. 지금 작년이 2020년이었잖아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한 15% 됩니다. 그러니까 5년 전에 비해서 별로 높아지지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쉽지 않은 게임이라는 거죠. 네. 그럼 지금 뭐 누구를 사령탑에 안 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지적재산권이나 설계 소프트웨어 이런 게 없는 한은 네. 모든 걸 이제 독자 생존해서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그럼 중국 맞습니다. 입장에서는. 그럼 그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죠. 예. 어려운 겁니까 아니면 불가능한 겁니까? 뭐 불가능하진 않겠지만 예. 매우 어려워질 것이고요. 또 그것도 있고 또 장비도 있습니다. 반도체 제조 장비. 그렇죠. 예, 예. 그것도 보면은 미국과 일본, 유럽을 합칠 경우에 점유율이 92% 정도 되거든요. 예. 중국이 그쪽에서 가지는 점유율은 한 3%?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러면 그거 가지고 특히 이제 전공정 파트, 제일 어려운 파트는 중국의 점유율이 1%가 안 돼요. 예. 그러면 만약에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그거를 이겨내고 중국이 반도체에서 미국과의 격차를 좁힌다 또는 한국과의 격차를 좁힌다. 저는 뭐 매우 어려울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중국에 반도체를 그런 아주 그 고급 반도체를 팔기는 팔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생산을 못하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보안의 문제가 군사용으로 쓸 수가 보안의 문제가 있다라는 그 이유를 들은 거 아니에요? 일부는 이제 뭐 판매도 뭐라 그럴까요? 판매도 안 해요? 그러니까 판매도 좀 제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게 완벽하게 좀 증명이 돼야지만 자기네가 허가하겠다. 이제 이렇게 특히 하웨이 같은 좀 약간 정체가 불분명한. 그러니까 하웨이에 대해서는 이제 중국 쪽에서는 사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서방에서 볼 때는 사실은 하웨이의 지분 구조나 뭐 이런 것들은 매우 불투명하기 때문에 인민해방군하고 연결이 돼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뭐 네, 맞습니다. 예, 런정페이 회장이 이제 그쪽 출신이고 또 런정페이 회장의 과거 이제 장인 그분도 이제 공산당에 아주 그 높은 간부를 했기 때문에 뭐 여러 다각도로 좀 연결이 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그렇군요. 그러면은 중국 입장에서 이게 모든 게 독자적으로 생산해서 독자 생존을 해야 되는 거면은 이게 굉장히 난관이 많을 텐데 사실 중국이 계속 반도체 기술이 굴기라고 해서 중국 정부가 밀어주고 해서 한국도 따라잡겠다, 대만 따라잡겠다 했는데 지금 여기서 브레이크가 걸린 거잖아요.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그럼 한국이나 대만 입장에서는 그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반사이익을 이번에 얻은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제일 좋은 거는 미국과 중국이 안 싸우는 게 제일 좋죠. 제일 안 싸우고 전체적으로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 되고 자유무역 되는 게 제일 좋지만 지금 이제 뭐 패권 경쟁을 하는 상황에 그게 현실이고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나라 입장에서 본다면 그럼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하는 거는 제가 볼 땐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한국 반도체에 있어서는. 그렇죠. 따라올 테니까. 그렇죠. 그게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근데 뭐 이유 어찌 됐든 이제 미국이 그쪽을 좀 막아주는 형상이 된 거죠. 형태가 된 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시간을 벌 수 있고 또 거기서 또 우리나라가 더 영향력을 더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게 그 지금 어쨌든 미국과 중국의 그 반도체에서 먼저 붙은 그 기술 패권은 반도체 중에서도 비메모리 쪽이잖아요. 먼저는 우선은. 근데 메모리도 있습니다. 사실 이제 메모리도 이게 있어요. 메모리도 지금 중국 업체들이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때 이제 논란이 됐던 게 뭐 중국의 한 회사가 푸젠진화라는 회사가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특허를 썼다 이래서
그 관련된 이제 장비 수출을 금지하고 미국이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사실은 중국이 원래 5년 전에 이야기했던 언론 보도 났던 걸 보면은 지금쯤 뭐 상당히 물건이 많이 나왔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시장에도 많이 보이고 뭐 우리나라 이 디램 업체랑 또 경쟁도 되고 뭐 이런 상황이 됐어야 되는데 예. 좀 뭐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아주 소량이 나온다고는 하는데 거의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메모리 보시면 쪽은. 예. 그럼 앞으로도 뭐 메모리 쪽으로 이게 확전이 되거나 그런 가능성은 없네요. 그러면은.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 예. 미국, 일본, 중국 쪽에 거의 없다면서요. 그러니까. 예. 있긴. 근데 이제 또 그동안 또 시간이 지났고. 예. 지금 보면은 그 장비 업체들한테 계속 좀 그 장비 셋업 예. 요구는 계속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아직 완전히 안 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예. 굉장히 힘들어졌고 그러면 뭐 우리로서는 뭐 상황이 나쁘지 않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반도체 산업에서 지금까지 한국과 대만이 거의 이 두 나라가 거의 이끌다시피 해왔지 않습니까? 이 추세가 앞으로도 좀 계속 계속 그렇게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는 아까 미국은 이제 설계 쪽 예. 그걸 대부분 다 팹리스 업체라는 회사들이 대부분 다 미국 회사들이고요. 예. 그 미국의 팹리스 회사들을 도와주는 게 주로 이제 대만의 파운드리가 될 거고. 예. 그 한국은 이제 주로 메모리에 좀 포커스를 하면서 예. 좀 그 손발을 맞춰가는 이제 그런 과정이었고요. 예. 한국과 대만이 제일 잘하죠. 근데 그러면은 앞으로 뭐 최근에 보면은 이제 미국도 자기네 하겠다고 하잖아요. 예, 뭐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예. 심지어는 이제 유럽도 예. 지금에 와서 좀 후회를 하면서 우리도 자체 반도체 공장을 좀 투자 유치를 받아서 열심히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예. 그냥 냉정하게 딱 말씀을 드리면 한국과 대만이 제일 잘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 이제 삼성전자 뭐 텍사스 팹에도 물건이 나오기는 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생산성이 예. 우리나라 뭐 평택이나 화성에서 나오는 또는 이런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 좀 많이 떨어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제일 좋은 거는 사실은 우리나라에 사는 게 제일 좋은데. 예.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좀 지정학적으로 상당히 좀 갈등이 심해지는 그런 국면에 있기 때문에. 예. 또 이제 미국의 반도체 파트너들하고 그 협업하는 것도 저희로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런 방법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 예전에 어쨌든 80년대까지만 해도 반도체 뭐 절대 강자였었고 네. 썩어도 준치라고 하는데 지금 뭐 다시 뭐 이런 가능성 같은 거는 없습니까? 뭐 힘들죠. 굉장히 힘들어졌고요. 예. 그러니까 86년도에 이제 일본이 미국을 전체 반도체에서 제끼고 예. 세계 1위에 올라섰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때도 뭐 많은 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제 미국이 그때 일본을 굉장히 겁내했었죠, 사실은. 예. 그 당시에 일본은 이제 지금의 중국 같은 그렇죠. 막 아주 급부상하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예. 결국은 그때도 미국이 일본 반도체를 짓누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식을 썼습니다. 반도체 협약을 맺었죠 그때. 예, 그리고 이제 그 전에 플라자 합의를 맺어서 예. 갑자기 환율을 2배로 예. 절상을 시키고 그다음에 반도체 협약, 예. 그 미일 반도체 협정을 맺으면서 예. 일본 반도체를 짓눌렀고요. 예. 사실은 그 틈을 비집고 이제 삼성전자가 그 이후에 예. 일치월장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됐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꼭 반복되려는 법은 없겠지만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 중국 반도체를 상당히 그 억제하는 그런 정책으로 나가면 거기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좀 이득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렇군요. 마지막으로요. 반도체 관련해서 앞으로 좀 주목해야 될 그 분야나 회사 뭐 이런 거라고 할까요? 뭐 어떤 게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소재, 장비 이런 업체들도 많잖아요. 직접 이렇게 삼성전자처럼 생산하는 데 말고도요. 그런 부분들도 좀 눈여겨봐야 될 점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뭐 해외 회사를 얘기를 해도 될까요? 예, 해외 괜찮습니다. 업체들. 예. 뭐 다들 요즘엔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네덜란드의 ASMR이라는 회사가 예. 제가 뭐 저 말고도 여러분들이 뭐 다 얘기하셨겠지만 거기야말로 갑 중에 갑이더만요. 맞습니다. 이제 거기는 그 회사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이 회사는 글로벌 넘버원이 아니라 예. 글로벌 온리원이다. 예. 거의 유일한 기술을 갖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그 관련된 특허도 이 회사가 전부 다 갖고 있고 그 레이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기술인데 전 세계 웬만한 레이저 회사들도 이 회사가 전부 다 사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예, 이 반도체 기계를 만드는데 예. 뭐 인텔 시가총액을 넘어서는 알겠습니다. 아유, 오늘 좀 그 얘기 재밌었는데 그 좀 다음에 다시 한번 좀 그 얘기 나눌게요 저희가. 자, 이승우 유진 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함께했습니다. 저 오늘까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사원의 경제쇼였습니다. 투표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주권이에요. 제 민주주의 가치